계절은 봄이지만은 갯바위는 어느덧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이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뱅에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통영 척보항에서 배를 타고 한 5, 6분 거리에 있는 항림도, 일명 새섬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은 내려서 뱅에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감성돔 거머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는 감성돔 장비는 접어두고 집에서 뱅에돔 채비, 뱅에돔 소품들을 챙겨서 뱅에돔 낚시를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잊었던 뱅에돔 낚시에 대해서 밑밥 만드는 법, 그리고 채비법, 소품, 기타 등등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어느 다른 낚시를 하는 것보다 챙길 것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갯바에서 뱅에돔 낚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밑밥으로는 카멜레온 빵가루입니다. 물을 섞으면은 파란 녹색으로 변하는 빵가루 5봉에 그리고 커리를 한 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곳에 잡어 상황이 어떻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잡어가 많을 때는 커리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초반 시즌에는 아무래도 아직 수온이 정상 수온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집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커리를 조금 섞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커리를 한 반장 정도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낚시점에서 들려서 가져온 커리이 녹아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크릴이 이렇게 녹아 있는 크릴보다는 그냥 꽝꽝 얼어 있는 그런 크릴을 가져와서 이렇게 잘게 부셔줍니다. 커트기로 크릴이 하나의 크릴이 한 5등분 한다는 생각,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잘게 이렇게 부셔서 밑밥에 크릴 냄새만 이렇게 좀 풍길 수 있도록, 원형이 완전 이렇게 좀 어겨줄 수 있도록 크릴을 되도록이면은 잘게 어겨서 빵가루와 함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는 잡어와의 전쟁이라 할 만큼 잡어가 솔직히 지금부터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크릴을 섞은 밑밥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잡어들이 새카만 이렇게 막 군단을 이루면서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빵가루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낚시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크릴을 섞는 것은 개인의, 나는 잡어가 좀 모여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크릴을 조금 섞어서 밑밥에 크릴 냄새가 조금 풍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이 없는 분은 그냥 빵가루만으로 밑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빵가루를 세 봉을 먼저 섞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은 다시 배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지금 크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릴을 지금 이렇게 물을 붓기 전에 섞지 말고요, 일단은 빵가루 미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릴을 섞은 미끼보다는 그냥 순수 빵가루만으로 미끼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빵가루 미끼만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이 흠뻑 젖은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함원을 짜서 갯바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많이, 그러니까 조금 처음 짠 것은 조금
부드러운 연한 그런 빵가루 미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짠 것은 조금 단단하게, 너무 단단해도 미끼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는 것보다는 반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분이 흡수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손으로 반죽을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뭉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물을 부었는데요. 여기서 빵가루 밑밥을 만들 때 물로 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먼 곳을 내가 이렇게 나는 장탄 낚시를 하고 내가 낚시하는 곳이 좀 멀리 쳐서 낚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물을 수분을 되도록이면 좀 적게, 우리가 말하는 빵가루의 수분이 표면의 수분이 자 이렇게 제가 오른손에 들은 것은 수분을 많이 먹어본 그런 빵가루고요. 그리고 좌측편 손에 들은 것은 조금 보슬보슬합니다. 보슬보슬하지만은 밑밥 주걱으로 이렇게 딱 뭉쳤을 때는 이렇게 뭉쳐져서 내가 멀리 원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 곳을 던져서 낚시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물을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은 멀리 원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먼 곳을 원투를 할 때는 수분을 조금 적게 이어서 조금 빵가루가 보슬보슬할 정도의 그런 물을 배합을 하고요. 내가 그냥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한 10m 이내권에서 뱅에돔 낚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을 조금 많이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완전히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빵가루 밑밥은 이렇게 저어줄 필요는 없죠. 물만 그냥 부어 놓으면 되는데 밑에 크릴이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크릴을 빵가루와 이렇게 좀 배합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은 섞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미끼는 손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주물러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물러 주다 보면은 빵가루 입자가 굉장히 좀 곱게 이렇게 뭉쳐집니다. 이런 것은 바늘에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 바늘에서 잘 떨어지지 않게끔 조금 점도가 있게끔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찹쌀떡 같이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손으로 많이 이렇게 좀 주물른 그런 미끼입니다. 이 미끼는 바늘에 붙어 있더라도 조금 점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먼 곳을 친다든지 먼 곳을 캐스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잡어가 많다든지 그리고 내가 또 중하층까지 입질이 바닥 가까이에서 이렇게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바늘에 조금 오래 붙어 있는 그런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좀 많이 주물은 점도가 있는 이 빵가루 미끼를 사용할 거고요. 좌측편에 들고 있는 이것은 좀 푸석푸석합니다. 우리가 그 붕어 낚시를 할 때 바라케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미끼가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붕어를 집어를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바늘에다가 이렇게 꼭 집어넣더라도 물 속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면은 바깥에 있는 빵가루가 이렇게 가루가 물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뱅에돔의 집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미끼이기 때문에 이것은 뱅에돔이 피오를 때라든지 아니면 중상층에서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 조금 푸석한 이 미끼를 사용을 할 겁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빵가루 밑밥을 만든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또래박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이 또래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뱅에돔 낚시의 필수품 중에서 또래박과 그리고 주걱을 물러서 이렇게 씻어서 다시 던질 수 있는 빵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그런 점도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식지를 않고 그냥 던지다 보면은 주걱에 빵가루가 묻어서 날아가면서 잘 날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가루가
가면서 띠를 이루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걱을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씻어서 다시 던지면은 깔끔하게 그냥 딱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필수품 중에서 한 가지는 뚜레박과 주걱을 씻는 이 물통입니다. 물통에다가 물을 치우고 낚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또 한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뱅에돔 주걱이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의 밑밥 주걱입니다. 하나는 라지, 그리고 미디움, 그리고 스몰 사이즈 세 가지의 밑밥 주걱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큰 것은 감성돔 낚시나 참돔 낚시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미디움 사이즈 이것은 감성돔 낚시나 그리고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내가 좀 먼 곳을 장타를 칠 때 빵가루는 가볍기 때문에 작은 주걱으로서 던지려 하면은 멀리 잘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중간 사이즈, 조금 뱅에돔 전용인 스몰 사이즈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의 주걱에 빵가루를 담아서 던지면은 그래도 조금 멀리 원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큰 주걱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스몰 사이즈와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의 두 가지 주걱으로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뱅에돔 채비는 낚싯대는 0.85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연질대인 0.85 낚싯대에 원줄은 어제 저녁에 제가 2호 원줄을 감아놨던 것을 풀고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 조금 세 줄을 감아왔는데요. 1.75 원줄입니다. 1.75 원줄에 목줄은 1호 목줄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뱅에돔이 뭐 그렇게 핀는 현상이 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목줄을 조금 길게 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시즌 때 뱅에돔이 피어오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목줄을 길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한 2m 정도의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목줄이 짧으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피어오르는 뱅에돔부터 바닥천까지 이렇게 고루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목줄은 되도록이면 조금 짧게 저는 막 권장을 많이 하지만은 오늘은 뱅에돔 초반 시즌 뱅에돔이 뭐 그렇게 피어오르지 않는다 하는 생각하에서 한 4m까지는 안 돼도 한 3m 한 50 정도 조금 길게 이렇게 목줄을 묶었고요. 뱅에돔 바늘은 뱅에돔 4, 5바늘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바늘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온이 좀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초반 시즌에 입질을 야간 입질을 보여준다 했을 때는 큰 바늘보다는 되도록이면 조금 작은 바늘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입니다. 4, 5바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뽕돌은 달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가 좀 빠르고 할 때는 지 이하의 뽕돌을 이렇게 바늘 위 한 5, 60cm 위에다가 달아서 조리가 빠를 때는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곳은 우측편에 있는 홈통을 이렇게 노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크릴 미끼보다는 오늘 빵가루 미끼로서 사용을 합니다. 빵가루 미끼 자체가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뽕돌을 달아서 낚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뽕돌을 달지 않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낚싯대는 연질된 0.85 낚싯대, 원줄은 1.75, 목줄은 1호 목줄을 묶었고요. 그리고 찌는 기울지 SS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보다 한 단계가 더 낮은 SS 사이즈의 제로찌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찌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원줄과 목줄은 직결 매듭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뱅에돔 4호 바늘.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제가 지금 소품통입니다. 소품통에는 이것은 참돔과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 제가 지금 2호입니다. 감성돔 바늘 2호부터 5호까지 들어있고, 뽕돌도 G 이하의 뽕돌보다는 B 이상의 뽕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소품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들고 다니는 소품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뽕돌도 대부분 그 G 이하의 G1, G2, G3, G4, G7까지 아주 작은 뽕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G 스토파, 저는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 스토파입니다. 이 G 스토파의 역할은 던질지가 G가 이렇게 목줄로 밀려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겠지만은,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이 G 스토파의 역할은 입질을 감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위에 달려있는 이 찌는, 기울지는 던지는 역할, 던질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입질을 감지하는 것은 G 스토파를 보면서 입질을 감지한다 할 만큼, 뱅에돔 낚시는 G 스토파를 이렇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G 스토파를 낮은 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물속에 내려가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되도록이면 조금 높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 G 스토파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뱅에돔이 입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옆으로 쓱 꺾이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것을 보면서 챔질을 해야만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것이 내만건이나 준내만건에서 나오는 일반 뱅에돔의 챔질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시원할 때는 이것을 굳이 볼 필요가 없지요. 그냥 기울지를 사용하면 원줄을 쭉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 자체를 그냥 시원하게 쭉 끌고 들어가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처음 낚시를 밑밥을 넣고 처음에 낚여 올라오는 한두 마리 정도는 시원한 입질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밑밥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뱅에돔 입질은 굉장히 약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 입질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G 스토파를 보면서 낚시를 한 사람은 철수 때 보면은 마리수의 뱅에돔을 낚아오지만은, G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G를 보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몇 마리, 낱마리의 그런 뱅에돔을 낚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뱅에돔 낚시를 다니시는 분은 G를 보면서 입질이 시원할 때는 G를 끌고 들어가지만은, 입질이 약할 때는 G 스토파가 물속에서 이렇게 쑥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싹 꺾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챔질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뱅에돔 낚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G 스토파의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G 스토파의 색상은 적색과 이렇게 형광색 두 가지가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형광색이 물속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형광색의 색도 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것은 좀 굉장히 밝은 형광색입니다. 하지만은 시중에 낚시점에 가다 보면은 조금 산 이런 G 스토파는 색상이 조금 우중충충한 그런 이런 형광색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지스토파는 시인성이 좋은 그런 지스토파를 장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병해돔 낚시에서 목줄이죠. 목줄만큼은 오시다가 낚시점에서 1호랑 아니면은 좀 씨알이 좀 굵은 곳에서는 1.25, 1.5호 또 더 뭐 보통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0.6호 목줄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낚싯대와 원줄과 목줄의 바란스가 맞게끔 0.6호, 0.85, 1호 그리고 1.2호, 1.5호 중에서 굳이 다 갖출 필요는 없겠지만은 1호 기본적으로 1호 목줄 정도는 하나는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병해돔 낚시를 나오셔야만 병해돔을 좀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목줄 준비는 필히 오시다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늘도 역시 감성돔 바늘로서도 병해돔을 낚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리수에서는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가늘고 작은 병해돔 전용 바늘도 한 봉지를 구입을 해서 병해돔 낚시를 나오셔야만 병해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낚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